안녕하세요. 날씨 아재TV의 반기성입니다. 오늘은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장면은 진짜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상 최고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기생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 역사상 비영어권 영화로 작품상을 받았고요. 황금종려상과 같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세 번째 작품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흥행을 기록한 작품이기도 하죠.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이 송강호 씨죠. 기택. 이분 이야기는 뭐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기택이네가 사는 반지하 집에 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물론 실제 사람이 사는 집에서 촬영한 것은 아니었죠. 이 영화에서는 수영장에다가 아예 주택 세트를 만들어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일하는 회사 젊은 분이 저에게 아니 저렇게 비가 오는데 반지하 새방으로 물이 들어오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오더라고요. 당연히 가능하고 또 기생충 영화는 진짜입니다. 서울의 저지대 같은 경우 비가 내리면은 거의 한 80mm 정도로 2~3시간 정도 내리면 비는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수구 처리 시설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도로로 넘쳐나면서 범람이 되고요. 곧 저지대는 다 침수가 됩니다. 당연히 뭐 저지대 반지하 새방에 사신다면 이런 물난리를 겪으실 수밖에 없죠. 제가 잘 아는 지인이 당한 경험담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침에 그분이 밥상을 놓고 아내와 밥을 먹고 있는데 창문이 부서지면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방으로 들어오더랍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그분은 아내 손을 잡고 탈출해서 살긴 살았는데 비가 그친 다음에 양수기로 물을 빼내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사용할 것이 없더랍니다. 냉장고, TV, 옷, 이불, 책 전부 다 쓰레기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분이 저에게 그 위에 아파트 3층 이상에만 살겠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던 말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올해 지구촌에서는 정말 엄청난 기후재앙이 발생을 했죠. 그 중에서 기생충과 같이 순식간에 많은 비가 내렸던 사례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의 정저우 지역에서 7월 17일부터 사흘 동안 내린 홍수 이야기인데요. 허난성 정저우 지역은 그림처럼 중국 베이징 남쪽에 위치해 있는 인구 약 860만 명 정도의 대도시입니다. 7월 17일이었죠. 강수일기도 해서 중국의 저기압 중심 부근이 비가 많이 내린 정저우 지역입니다. 이곳은 1년 강수량이 거의 600mm 정도인데 이날 사흘 동안에 607mm의 폭우가 쏟아졌죠. 그런데 이번 정저우 홍수의 특징적인 것은 시간당 201mm의 정말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저도 예보원 생활 꽤 오래 왔는데 100mm도 아직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강수량에서 총 강수량보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시간당 강수량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시간당 30mm 이상 2시간 내리면요. 빗물이 빠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은 지역은 침수되기 시작하죠. 만일 시간당 100mm가 넘게 내리면 물은 빠지지 않고 산사태가 발생하고 범람하게 됩니다. 2011년에 강남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내렸을 때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 강남 지역이 침수되었던 것, 이게 좋은 예죠. 그런데 아무리 선진국 도시라고 해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의 정저우시 같이 시간당 200mm가 넘게 내린 이런 강수량은 도저히 이걸 대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일단 이날 정저우시에서도 도시 전체가 다 침수되고 범람했고 지하철 안에 객실까지 물이 차오르는 비극이 발생을 했죠. 지하철에 갇힌 승객을 포함해서 3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중국 당국이 발표를 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망자라든가 피해액을 엄청나게 줄인다고 해요. 이번에 정저우시의 피해를 갖다 비정부기구 전문가들은 이번
정조시의 물 피해로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숨졌을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또한 정조시의 저층주택 주민들의 피해가 정말 엄청 컸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만일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시간당 200ml의 비가 내린다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중국의 정조시와 똑같이 지하철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가 지하철 객실 안에서 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물속에 있어야 할 것이 저는 봅니다. 중국 기상청은 기록적인 폭우의 원인으로 북상하던 6호 태풍 인파 또 환한성의 지형적 요인들이 상승권을 불렀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은 틀린 예보를 냈던 중국 기상청의 오보도 한몫했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미국을 강타한 슈퍼허리케인 아이다 이야기입니다. 슈퍼허리케인 아이다는 8월 29일에 루이지애나주의 최대 평균 풍속 초속 66m의 4등급 슈퍼허리케인으로 상륙을 했는데요. 루이지애나주는 미국 최남단의 텍사스주의 바로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이 루사입니다. 2001년. 이때 기록했던 것이 최대 평균 풍속이 초속 47m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다 같은 경우는 거의 19m 이상, 초속이 19m 이상이 더 강한 그런 태풍이죠. 대개 사람들은요, 미국 태풍 등급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으로 올라간 피해가 2배, 3배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태풍 같은 경우는 등급이 올라갈수록 로그함수로 피해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1등급 태풍보다 4등급 허리케인일 때 피해가 250배 이상 커집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재앙적으로밖에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허리케인 아이디는 그림처럼 육지에 상륙한 다음에 미국의 걸프 해안 지역을 황폐화시킨 다음에 아이디는 북동부주로 쭉 이동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죠. 루이지애나주의 그랜드 아일 가옥의 100%가 파손될 정도였고요. 허리케인 아이다는 북동부로 이동을 해가면서 9월 1일 뉴저지주 뉴어크에 하루에 213.6mm의 비를 내리면서 이 역시 신기록이었습니다. 뉴욕시도 1시간에 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 역시 기록을 깼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수준의 물이 뉴욕 거리로 쏟아져 내렸다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뉴욕시의 지하철도 46곳이 침수됐고요. 이로 인한 정전으로 지하철 15대에서 20대가 멈춰섰는데 수백 명의 승객들이 물과 음식도 없이 12시간 넘게 역사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발생한 홍수로 인해서 뉴욕, 뉴저지주에서만 최소한 29명이 사망하고 15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허리케인의 피해도 중국의 정조시나 영하 기생충처럼 저소득층에 집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할 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아주 저소득층 혹은 소외계층들이죠. 미국에서 이민자나 빈민층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지하실을 불법 개조해서 사용을 하는데 아이다가 몰고 온 기록적인 폭우로 뉴욕과 뉴저지에서만 각각 8명이 반지하 아파트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2살짜리 아기부터 80대 노인까지 포함되었다고 하죠. 사실 기후위기를 막는 탄소 중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후적응도 정말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혹한으로부터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인프라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 이번에 중국 대홍수라든가 미국 슈퍼허리케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